안녕하세요. 이번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무인 점포의 그 진화되는 방향, 뭐 이렇게 변화상 그 어떻게 이렇게 진행될 것 같다는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보고 이게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제 생각에 불과하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이 무인점포라는 게 그래요. 지방에 차리면 지방에도 이제 상가가 많고 노는 상가가 많고 월세가 싸잖아요. 그래서 지방일수록 사실 무인점포가 들어오면 수익이 노력에 비해서 나는 구조가 참 많아요. 하지만 이런 이제 그 월세가 비싼 데는 좀 힘들어지죠. 그리고 무엇보다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가 생긴 이유도 이제 전에 이제 아이스크림 도매 업체에서 아이스크림을 이제 납품을 했잖아요. 각 슈퍼나 이렇게 납품을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그냥 매장에서 그냥 도매만 하다가 소매도 하자 해가지고 직영점처럼 열었어요. 그래서 직원 쓰는 건 똑같잖아요. 월세가 나갈 뿐이지, 전에는 유인이 때는 이제 사람 인건비가 나갔지만 이제 무인이 되니까, 계산기 하나 갖다 놓고 매장이 조금 지저분해도 이제 운영이 되니까, 그리고 그 도매점 사장님은 직원을 두는데 그 직원들이 이제 물건을 슈퍼에 갖다 놓나, 뭐 그냥 소매점 이런 무인 아이스크림 점에 갖다 놓나, 그 수고는 비슷한 거죠.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소매점에 팔면 제가 아이스크림 도매점을 안 해서 도매점에서 저희 주는 이제 평균 납품가 이익률은 잘 몰라요. 예를 들어 20%라고 한다고 하면 뭐 10% 도매니까 10% 15% 이렇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추가 우리가 하는 게 30%잖아요. 근데 도매점이 직영을 하면 40%는 최소한 가져갈 수 있는 구조죠. 아이스크림 팔아서 1,000만 원 팔아서 30% 마진하고 그럼 300이지만 45% 정도까지 가져간다고 하면 450만 원이라 그 150만 원 차이가 월세를 감당하고 기타 비용을 내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고 점포가 많아지니까 이제 도매점 입장에서는 귀찮고 이제 좀 더 수고스러운 뭐 매장 운영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잡일 같은 거는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물건 납품 하는 데가 예전에는 한두 군데 직영으로 했는데 지금은 10개, 20개면 그쪽에 이제 납품만 시키는 게 더 편한 거죠. 프랜차이즈 같은 게 그런 식이잖아요. 하나 차려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차려주면서 거기서 먹는 일정한 수수료 그것만 해도 충분한 거죠. 그래서 무인 점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후죽순으로 해서 많이 생겼어요. 다른 밀키트점도 마찬가지예요. 그 식품회사를 끼고 있고 그쪽이 직접 슈퍼에 납품하는 때 뭐 마진이 15%라고 하면 10%, 15%라고 하면 그 직접 무인 밀키트를 차리게 해서 인테리어에서 조금 수익을 내고, 그리고 그 자기네 제품을 그쪽에 한 뭐 25% 마진으로 이제 납품을 하면 두 군데 슈퍼를 뚫는 것보다 한 군데 뚫는 게 더 나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생겨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 무인 계란 그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계란만을 그냥 도매점에서 납품받아서 팔아봐야 그렇게 큰 메리트를 못 느끼지만, 예를 들어 이제 좋은 계란을 직접 이제 양계장을 운영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도매가로 너무 세게 너무 가격이 저렴하게 납품하는 것보다 어차피 지금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뭐 계란을 더 많이 만들어서 닭을 많이 키워가지고 계란을 많이 생산해서 뭐 100개인 거 200개로 이렇게 이제 납품 하는 게 예전에는 더 유리했지만 이제 100개에서
200개로 이제 납품을 하려면 그 규모도 더 커져야 되고, 할 일도 더 많아져야 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초과가 되면 인건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우리나라 인건비가 이제 적지 않은 비중을 이제 차지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올리나 차라리 내가 100만, 달걀 100개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마진율 10%에 어디에 도매로 될 게 아니라 그냥 소매점 내가 무인점포 차려서 너 얼마나 계란 팔기 진짜 계란 프랜차이즈 내기는 얼마나 쉽겠어요. 딱 가봐도 냉장고 그 하나에 30만 원대 그냥 쫙 싸서 넣고 계란 내가 이제 계란을 지금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집에서 근처 대단지 이제 사거리에 지방 같은 경우는 월세도 싸니까 한 뭐 6평도 될 것 같아요. 계란만이면. 계란하고 뭐 추가로 뭐 옆에 이제 서비스를 뭐 주면 거기다 놓고 하나씩 가져가세요 하면 되고, 내가 계란은 이제 키워서 그거를 슈퍼에 갖다 주는 그 인건비나 내가 그 내 매장을 월세 싼 조그만 점포 대단지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 놓고 내가 수익을 노력은 비슷한데 슈퍼에 납품하는 거는 10% 정도 마진이라고 하면 이쪽까지 하면 이제 여기 마진 한 맥시멈으로 가면 20%밖에는 생필품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유나 그런 계란이나 야채 같은 게 20% 정도 마진이에요. 그러면 둘이 합쳐서 30% 마진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 제 입장에서는 이게 닭을 키우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전에는 대량 생산을 하고 더 많이 하면 좋은 제품을 더 많이 해도 남는 구조가 됐지만, 이제 이 사람 이제 쓰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구하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시골 같은 경우는 양계장에 와서 일할 사람이 뭐 그렇게 많겠어요. 그리고 시급 자체가 이제 그런 일은 시급 10,000원에 주일수당 나가야 해도 안 구해져요, 잘. 직원이 그 시골까지 잘 안 오고, 교통 편한 데는 젊은 사람들이라도 오지만, 그런 데는 그 근처에서 인력을 수급해야 돼서, 코로나 때문에 또 이게 더 심해진 거죠. 인건비 15,000원 정도까지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쓰고 내가 닭을, 계란을 100개 생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차라리, 200개 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100개만 생산해서 내가 이제 점포 차려서 몇 개만 해도 그게 더 나은 거죠. 편의점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전에 20개 뭐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점장님을 둬서 이제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도 인건비가 7,000원 언저리까지 있었을 때는 수익이 많이 남는 구조였죠. 편의점 수요는 폭발하는데, 그때 이제 편의점 수가 조금 줄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수익 구조 딱 몇 개 해보면 하나만 해도 수익 구조 딱 알거든요. 그러면 이 좀 인력 관리나 이런 거 노하우가 있고 하신 분들은 이제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맡겨가지고 이제 이 한 점포당 뭐 200씩만 남아도 200 이상 남았으니까 다 한 점포당 하셨겠죠. 100만 원 남는다고 저는 할 것 같진 않아요. 무인점포는 100만 원 남아도 할 수 있지만 편의점은 100만 원 남는다고는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다수 점포. 그래서 그분도 22개 하시던 분도 최근에 이제 뭐 뉴스에 의하면 2개까지 줄이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로 또 줄일 거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로지 하나에서 1,000만 원 벌면 좀 편하잖아요. 내가 좀 일도 단순하고 신경 쓸 것도 확실히 적은데, 점포수가 많이 늘면 신경 쓸 것도 많은데 거기에다가 인건비까지 추가로 들어가니까 인건비 빼고, 그런 데는 이제 운영이 편하려면 점장 둬야 되지, 점장 4대 보험에 혜택까지 어마어마해요. 그 점포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매출, 개인 임차 타입의 일매출 250 넘지 않은 이상, 아파트 상권에서는 200, 이런 유흥가 상권 250 넘지 않은 이상 유지가 힘들다는 거에서, 그럴 때는 이제 최선의 합리적 선택이 모든 시장 경제가 그래요. 거의 합리적 선택으로 상황에 맞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점포수를 줄이는 거죠. 무인점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익성이 이제 떨어지니까 직장 다니면서 어떤 하신 분들 100만 원만 벌어도 좋다 하고 차리신 분 1년 지나서 점포를 내놓으신 분이 많아요. 그분들은 이제 해보니까 되게 수월할 줄 알고 그랬는데 가게다 보니 신경 쓰이고 돈도 안 된다는 거죠. 돈도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알바나
그 시간에 쉬어서 공부를 하든 젊은 사람일수록 저는 이제 하루 한두 시간씩은 자기 개발에 이게 큰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 개발에 시간을 써야지 내가 구상도 할 수 있고, 제가 이제 편의점 일을 이제 인건비가 아까움에도 조금 과감하게 제가 다 직원을 쓰거나, 그리고 딱 무인 점포도 최소한의 일만 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비는 시간이 좀 있어주고 내가 또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이디어도 생각나고 책도 읽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발전이 있는다는 거죠. 당장의 내 수익은 적어지지만 미래로 이제 한 달 후에 나의 그 생각이 달라지고 어떻게 갈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일에 쫓기며 살면 그게 힘들어져요. 어제 이제 유튜브 봤는데 그 편의점 점주님이 이제 하나를 하셨는데 매출이 좋으니까 그 점포만 계속 유지하고 계셨던 거죠. 이제 하루에도 이제 10시간은 하신대요. 뭐, 수익 구조가 그래서가 아니라 그 한 점포가 제 생각에는 괜찮아서 그 자리를 계속 잘 하시고, 뭐,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구태여 직원을 쓸 필요가 없어서 본인이 직접 하면 그만큼 또,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거 다 이해해요. 하지만 거기에 계속 그렇게 매여 있으면 다른 걸 못 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나이가 들고 이래서 지금은 이제 자산 소득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제 이게 단순 노동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순 노동을 제가 수익이 좀 되면 과감히 포기해요. 그 돈이 아까움에도 불구하고 그냥 실제 돈 되는 거는 이제 크게 사업을 해서 벌거나 주식하고 부동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안정적인 내 생활권 유지하고, 저 같은 경우도 아주 크게 이제 확장해서 직원을 두지 않는 이상 이 수익 구조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일수록 조금 회사 다니면 재테크나 이런 거 좀 더 공부를 하거나 해서 이제 무인 점포 하나는 내가 집 근처에서 진짜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들어가고, 아니면 젊었을수록 인터넷으로 내가 해서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 있잖아요. 그런 걸 더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인 점포는 이제 계속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편의점 대형 물류사가 근처에 있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제 수익 구조가 떨어지니까 이제 하나, 두 개씩 이제 폐점을 하잖아요. 근데 그 폐점에서 그 자리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면 그 동네에 그게 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도 남아있는 지금 편의점이 이제 지금부터는 좋은 거예요. 더 이상 유입이 안 되는 거죠. 100m 거리 제한 경기도에 생겼고, 이제 지금 100m 안에는 이제 늘 자리도 없는 거죠. 그러면 작년까지는 50m까지도 코앞까지 들어왔지만 담배권 때문에 무인 점포는 중간에 올 수 있지만 무인 점포가 뺏어가는 게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편의점들은 경쟁자가 안 들어오고 이제 거리상 그런 담배권을 갖고 있으면 혜택이 있어서 지금부터는 물가가 올라도 이제 조금 경기가 어렵고 이렇게 하고 해도 기본 소비가 있기 때문에 외부 경쟁업자 유입이 아니면 이제 매출이 계속 오르는 효과가 있어요. 그 매출에 따라서 이제 매출액도 올라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무인 점포 같은 경우는 하나 없어지면 그 옆에가 이제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또 인수하는 도매점이 문제인 거죠. 최근에 이제 어떤 사장님하고 전화했는데 거기는 직영점만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500원짜리 바를 430원에 파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도매점이 그렇게 이제 지금 일매출 20만원, 30만원대, 여름 매출 한 30만원 밑에 이제 이렇게 돌면 여름도 안 좋은 거고 겨울엔 10만원대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월세도 싼데 내놓은 데를 인수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도매점이. 이게 그거랑 같다고 생각해요. 양계장 그거랑. 이제 물건은 너무 이제 많이 납품해서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아이스크림 점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점포수가 개인이 차리는 데가 없어지면 이제 한계에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원 인건비는 똑같이 나가고, 그러면 내가 채할 수 있는 게 기존 점포 매출 좀 안 좋은 데를 인수해서 우리는 30% 마진을 가져가지만 그쪽은 40%는 가져갈 거 아니에요. 큰 통 같은 경우는 좀 마진이 높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 직원한테 이제 아이스크림만 과자 안 팔고 아이스크림만 넣게 하면, 인력은 똑같이 쓰는 데다가 내가 거기 이제 점포 운영 있잖아요. 그 10% 차이가 이제 크니까 그건 10%는 월세 빼고도 월세를 낼 수도 있는 금액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유지할 만한 거죠. 우리가 30% 마진 보면서 우리 에너지를 쓰고 뭐 딴 데서 일하는 것보다 뭐 이게 안 나을 수가 있어요. 딴 데가 일하는 게 나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도매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인 계란점이나 무인 뭐 아이스크림 점포도 이제 도매점이 이렇게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수해서 차려버리면 한 상권을 그냥 초토화시키는 거죠. 아이스크림이 500원인데 300원이면 거기가 주차도 편한 뭐 대단지를 끼고 있으면 슈퍼도 경쟁이 안 돼요. 그냥 그쪽으로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 200원 차인데 그 아이스크림 사는 주 소비가 그 좀 싸기 때문에 한꺼번에 오는데, 조금 200원 차이면 이제 차를 가지고 지나는 길에 그쪽에 들릴만 한 가격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번 좀 멀리 살아도 한 블록 뒤에 살아도 내가 저기는 제일 싸대 하면 한번 가서 사올 만한 그 가격이 이제 300원 된 거죠. 500원짜리 바가. 그 도매, 그래도 그러면 초토화 되는 거죠. 다른 점포가. 그렇게 이제 경쟁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는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업종은 그 투자 비용도 작고, 뭐, 리스크도 작지만 이런 도매점에 앞으로는 도매점의 경쟁 노출돼 있고, 그리고 이제 무인, 제가 이제 편의점 여기 이제 무인 매장이 어느 게 들어오면 좀 성공을 할까 좀 가끔 생각하면, 여기 대형마트 카테고리거든요. 채소, 견과, 수산물, 건어물, 정육, 계란, 친환경 유기농, 데일리 치킨 초밥, 뭐 우유, 유제품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단독으로 차려서 될 만한 거는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래도 괜찮고, 그 양곡 유기농 계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 소비가 있고 그게 싸면 친환경 이렇게 인식이 잘 되면, 대단지 같은 경우 월세 싼 데는 또 이렇게 도매점이 차리면 또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소매점에서는 우리 소매가로 이제 우리는 차리면 소매점이고, 도매점이 넣으면 도매점이 되지만 우리는 소매점이잖아요. 그런 자리들은 될 자리가 좀 힘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란이 진짜 좋아가지고 좀 비싸게 팔더라도 올 손님을 타겟을 해야지, 보통 이제 아파트 그 지역 사람들이 좀 소득 수준이 낮은 데 찾으면 대형마트 그냥 할인할 때 그냥 사버려요. 일주일에. 계란은 매일매일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주부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주에 한 번 이렇게 30개 이렇게 사가지고 먹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쌀이나 잡고, 저는 이것도 무인 점포하면 가격이 엄청 싸야 되는데, 쌀, 잡곡, 계란, 뭐 이런 거는 그 지방에 그 관광지 있잖아요. 이런 데서 무인 점포로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친정이 시골인데, 어머님도 이제 농사를 조금씩 지으니까 그런 생각은 있어요. 주요 이제 주차하기 편한 시설에 뭐 커피도 팔고 이제 땅이 있거든요. 이제 건물을 제가 단독명이면 지금 벌써 했겠는데, 이게 공동명이다 보니까 딸들은 이렇게 공동명의로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얘기 들으면 엄마가 싫어해가지고, 딸 주는 것도 싫어하세요, 시골은. 거기에 이제 지어가지고 무인점포 하나는 승산이 없지만, 뭐 사람들이 이제 오가면서 진입해서 그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무인 점포에서 이제 한 잔 더 마시면서 로컬 푸드, 지역 특산물 이렇게 한번 구경하면서, 그런 데는
크게 싸게 안 팔아도 돼요. 조금 저렴하게 동네 주민들이 키운 거 이렇게 해서 바코드만 붙여서 아침에. 그리고 이제 동네 주민들이 또 소일거리로 심심하신 분 있잖아요. 그러면 모여가지고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이제 너 여기는 깻잎 그래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놓자고 수다도 떠시고 일단 놓고 이제 계산은 무인 시스템으로 해놓고 이제 퇴근을 하시고 또 아침에 와서 이제 여기는 가지했어 말하면 이렇게 로컬 푸드를 모아놓고 옆에 커피도 무인 그 커피숍 하나 놓고 무인 아이스크림 하고 소매점 이렇게 술 담배는 팔기 힘들어도 그거 하나 그리고 사진 찍는데 하나 하면 하나 있을 때는 메리트가 없지만 5개 정도 이렇게 1층에 쭉 차리고 뭐 2층에는 뭐 이쁜 카페 하나 뭐 임대 놓고 하는 게 소원이지만 제 단독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다 반대를 해요. 그냥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데 그런 아이디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골에 땅이 있고 주요 길목에 있으면 건물 하나 지어서 동네 주민하고 큰 수익 아니어도 모여서 이제 좋은 소비자는 이제 바로 직거래로 사서 신선한 거 사서 좋고 그러면 이제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일정하거든요. 주요 이제 차대기가 좋으면 돼요. 그런 데 가서 내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을 때 마시면서 여기 신선한 야채가 있네 하나 사올 수 있고 너무 싸지 않고 이제 슈퍼보다 조금 싸게 그러면 지역 주민도 저기 소일거리 겸 재밌고 이런 데를 차리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근데 아직은 이제 이런 매장은 이제 이 대도시에 한번 차려보는 게 제 소원인데 아직은 진행 못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매장은 특히 이제 고기나 과일 이런 것도 무인 매장이 될까 생각을 해보면 좀 힘들어요. 무인으로 둘 필요가 없는 업종이에요. 그 업종 자체가 주로 이제 새벽에 떼와서 그거를 이제 소포장하는 일이나 이런 주로인데 소포장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그때 인력을 반드시 써야 되지만 되는 업종이잖아요. 고기도 썰어놓고 있는데 그냥 낮에 이렇게 썰면서 내 가게를 지키는 게 매출도 향상되고 훨씬 좋은데 그때요 이제 납품받아서 이렇게 놓으면 이게 신선도 관리가 안 되고 이게 굉장히 그 고기 가구에게 상품 질에 내서도 문제가 되고 완전 냉동으로만 파는 그런 상품이나 이런 이제 손이 덩가는 공산품 같은 경우는 무인 매장이 도매점이 섭렵을 해도 좋지만 아니면 직매장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좋지만 저는 이제 이런 거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에 그냥 팔면서 있으면 되고 단지 매장도 크고 잘 관리가 되면 고깃집 하나 운영하시면 낮에는 본인이 이제 손질하면서 팔지만 나중에는 그 무인 저녁에 퇴근할 때는 이제 한 칸을 놓고 밤에도 이제 살 손님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무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저녁에도 필요하신 분 사가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수고나 관리가 불편하셔서 안 하시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앞으로 생각하는 이제 무인 매장 이러이러할 것 같은데 아직 더 말씀드릴 게 있지만 저는 이제 12시에 근무자 교육이 있어서 이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